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화과 품목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수학전 종합이온 품목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복분자 무화과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나 감귤은 종합이온 품목인데 이 수학전 종합이온이랑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전 종합이온 품목이기 때문에 수학전과 수학후를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서 그런 걸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나 보험 기간도 수학전과 수학후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도 수학전과 수학후, 그리고 피해율 산정도 수학전과 수학후가 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 피해율 산정하는 부분들은 1과목과 2과목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2과목 관련돼서는 이제 조사 종류 및 조사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이제 평이한 조사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숙지하시고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상하는 재해와 보험 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전 종합이온 품목은 복분자 무화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학 전에는 종합이온을 보장해주고 수학계에는 이제 특정 위험을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OD의 경우에는 결실 완료 시점, 즉 수학 개시 전까지만 보장해주고 수학 개시 후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경우에는 수학기 종료할 때까지 보장을 해주되 수학기가 종료된 이후에 또 특정으로 해서 동상의 과실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특정 보장을 또 해주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 파트에 같이 지금 묶여져 있고요. 오늘은 공부할 무화과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제가 될 거고요. 계약 체결을 24시부터 Y 플러스 1년 7월 31일까지 보장이 되고요. 특정 위험에 대는 태풍, 강풍, 우박의 경우에는 7월 31일 이후인 Y 플러스 1년 8월 1일부터 Y 플러스 1년 수학기 종료 시점, 기존의 업무보고서에서는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약관의 내용을 보시면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업무보고서가 개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수학전 종합이온 품목 중에 감귤과 무화과만 나무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무화과의 나무 손해보장의 기간은 12월 1일부터 Y 플러스 1년 11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기출 5회 문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무화과, 포도, 감귤 품목에 해당되는 어떤 각 품목에 해당되는 보장들, 그 다음에 대상체의 보험 기간, 나무 한 주당 보험 가입 금액까지 어떻게 보면 한 품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품목이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을 텐데 그 품목들을 서로 비교하고 뭐 공통된 거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서로 구분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화과 품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과실손해보장이랑 나무손해보장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실손해는 수학전 종합위험 품목이기 때문에 수학전에는 종합위험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러면 4번은 특정위험인 태풍, 강풍, 우박이 들어갈 거고요. 보험기간은 종합위험은 계약체결 24시부터 Y 플러스 1년 7월 31일까지, 그리고 5번은 이 다음 날인 Y 플러스 1년 8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단 Y 플러스 1년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앞부분에 보셨다시피 2020년 업무보고서에서는 10월 31일로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Y년 12월 1일부터 Y 플러스 1년 11월 31일까지가 기간이고요. 그리고 나무보험 가입 금액은 무화과가 이제 3만원이잖아요. 3만원. 유자는 5만원. 그러니까 매유 참자 해서 참달에 매실, 유자, 자두. 이 총 4가지 품목 5만원. 포도는 4만원, 감귤은 10만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이 과수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어떠한 보장, 과실손해보장인지 또 과실손해 추가보장이나 아니면 수확량 추가보장인지 나무손해보장인지 비가림 보장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구분하시면서 보험기간이랑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 그리고 이제 기타 특징들을 서로 이제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수에 해당되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고 받장부는 표준 가격, 그리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이제 기준 가격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그 수학전 종합위험 품목에 해당되는 이 4가지 품목이 이제 표준 가격으로 지금 약관이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뒤에서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OD, 아니, 무화과 관련돼서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아닌 이제 표준 가격으로 이제 업무 방법서가 개정될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의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까지 다 똑같은데 그 뒤에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이제 방제시설 할인율을 이제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은 이제 전부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미자 품목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무화과의 경우에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을 해주고,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 같은 경우 나무 보장을 해주는데 유일하게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는 게 지금 무화과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무화과는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 보장은 3만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에서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인 5%를 빼준 이 부분까지만 지금 무화과는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료 관련돼서 수확전 종합위험 품목에 해당됐던 복분자와 무화과는 지금 표준 가격으로 지금 현재 그 약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귤 OD도 표준 가격으로 지금 약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업무 방법서가 개정되면 이 내용을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의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부분들, 나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제외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고, 나무 손해 같은 경우는 5%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험금은 이제 갑, 피, 자, 기본적인 받장물 그리고 과수랑 내용은 똑같고요. 그다음 피해율을 보시면 이제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확 전 종합위험이라서 수확 개시 전의 피해율은 평수 및 평으로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수확 개시 후에는 전체 1에서 수확 전 피해율을 빼주고 거기에 잔여 수확량 개수만큼을 이제 곱해주고, 그다음에 결과지 피해율만큼을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피해율이 이제 기존의 어떤 수확 개시 전이나 기존의 어떤 발생한 피해율은 이쪽에서 이제 피해율을 산정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차감을 해주고 결과지 피해율을 산정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감귤 부분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각각의 파트 공부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랑 무화과는 수확 전 종합위험 품목이라 이 수확 전에는 어떤 수확 전이랑 수확 개시 후가 어떤 계산식이 틀리다는 거. 복분자의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무화과의 경우에는 수확 개시 전에는 피해율이 평수, 미평,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셨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확량을 산출할 때 어떤 이제 표준 중량이 주어지면 거기에 수확 가능한 과실수를 이제 곱해서 수확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과실수는 1을 곱하고 50% 피해 입은 건 50%만 활용할 수 있으니까 0.5로 곱하고 80% 피해는 0.2, 20%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0.2를 곱한 전체 과실수를 구해서 거기다 표준 중량을 구하면 이제 수확량이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 피해율 같은 경우는 전체 1에서 수확 개시 전 피해율을 빼주고, 그리고 수확 기중이니까 이미 이제 수확을 하면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잔여 수확량 개수만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피해율을 결과지에 대한 피해율만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에 기 발생 피해율이 있는데, 이 기 발생 피해율이라는 거는 어떤 착화 피해를 입었으면, 그러니까 단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해 입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지 피해율을 산출할 때 미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착화 피해율을 이제 산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결과지 피해율은 고사 결과지수 빼기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거기다가 더하기 미고사 결과지수에다 착화 피해를 입은 만큼에 대한 피해율을 이제 산정을 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전체 기준 결과지수 나눠준다는 거. 나중에 이제 무화과 같은 경우는 최종 보험금이 가입금액 곱하기 가, 피, 자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율이 수확 개시 전 피해율과 수확 개시 후 피해율을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부담 비율을 빼준 값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수확량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오늘 공부하실 이제 무화과 같은 경우는 유자와 똑같이 어떤 1000제곱미터당 수확량 나누기 1000. 그러면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오겠네요. 거기다가 가입 주수, 그 다음에 그 한 주당 채식 면적을 곱하면 총 표준 수확량이 나오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적을 중시하는 부분들이나 채식 밀도를 이제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매실의 경우에는 채식 밀도랑 면적 지수가 혼용되어 있다. 그래도 저는 우선은 매실은 채식 밀도의 지수에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총 13가지의 품목이거든요. 근데 복숭아는 표준수량 곱하기 주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미자는 이제 이게 임야에 해당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출한다는 거. 그다음에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농촌진흥청에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어떠한 매년 이게 산출해 줍니다. 그래서 총 13가지 중에서 이 3가지 품목이 빼진 10가지 품목을 이렇게 가입 면적과 제식 밀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특징이 이렇게 뭐 어떤 넝쿨작물 이렇게 서로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필요성 있는 어떤 포도, 참다래 그리고 이제 안 떨어지는 품목들이 있어요. 무화과나 유자 그리고 감귤은 잘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예 이쪽에 꽉 달라붙어 있어서 잘 안 떨어진 그런 품목들이 어떤 면적에 대한 그런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식 밀도를 이제 사용하는 품목들이 보시면 잘 떨어지게 생겼어요. 밤도 열려서 떨어질 거고 대추도 잘 떨어지고 매실도 잘 떨어지고 오디 같은 경우는 수확 개시 전까지만 보장해주고 수확 개시 후에는 너무 잘 떨어져서 아예 따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자두, 밤, 대추, 매실, 오디 이런 5가지 품목이 제식 밀도 그리고 면적 관련돼서는 넝쿨작물인 포도, 참다래 그래서 어떠한 이 나무당 어디까지가 긴지를 모르니까 면적의 정확성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떨어지는 이 무화과, 유자, 감귤 이런 품목이 있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무화과나 감귤은 기본적인 종합가수랑 밭작물과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A값, B값, C값으로 활용하는데 A값은 이제 평년 수확량이랑 조사 수확량을 비교해서 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B값은 이제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 다음에 C값은 이제 가입한 의 표준 수확량이라는 거, Y값은 이제 가입한 횟수를 이제 적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공식만 암기하시고 대입해서 푸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과거 수확량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는 종합과수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평년을 넘을 수 없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최대한다고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은 최소한 50%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 사이에 있으면 조사 수확량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조사가 없는 경우 또 아니면 또 무사고인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120%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이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 및 수확 전 종합위험 품목의 조사 종류 및 조사 방법을 간단히 보시면 공통되게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되면 이제 과실 손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무 손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품목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복분자는 경작 불능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감귤은 수확 전 사고 조사를 따로 하는 품목입니다. 이제 과실 손해 조사 즉 이제 수확량 조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과실 손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OD 감귤은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는 방식이랑 그리고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 종합위험이라서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 수확 중에는 수확 개시 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으로 변경됐을 때 과실 손해 조사하는 방법이 쓰이다는 거. 그리고 감귤은 그 과실 손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특약으로 이제 동상에 특약을 가입하면 동상에 과실 손해 조사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는 감귤과 무화과만 해당되고 종합위험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고사한 금차에 해당 피해 주수를 전수 조사한다. 네,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본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항상 봤던 게 이게 뭐 태풍 피해인지 강풍인지 집중호우인지 또한 포상하는 재해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큰 범주에서 디테일한 세세한 범주를 이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과수로 있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전체 나무를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를 확인하게 되면 그 중에서 미보상 주수, 뭐 고사 주수 등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뺀 게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가 구해지면 품목별 표본주 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으면 이제 8개 이제 표본주를 이제 산정하게 되는 거죠. 산정된 8줄을 이 과수원에다가 1, 2, 3, 4, 5, 6, 7, 8 8개를 이제 리본을 달고서 이제 현지 조사를 리본에 부착을 하고 리본에 기재하거나 아니면 현지 조사소에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품목별로 뭐 착과수 조사할 때는 달려있는 것들의 착과수를 다 세면 되는 거고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될 때는 각 품목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게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고요. 피해 조사 역시 마치
마찬가지로 착과피해냐 낙과피해냐에 따라서 뭐 수감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려있는 거에 대한 피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무화과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무화과는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확 개시 전에는 무화과는 잘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품종별로 표본주 이제 세 주를 이제 선정해서 거기에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피해 구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수확 개시 후에는 잘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표본주 세 주 이상에서도 역시나 그때는 표본 과실이 아닌 결과지만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게 고사 결과지인지 정상인지 미보상 고사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별로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시는데 이 앞부분은 다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인지 그것들만 그리고 품목들의 특징만 구분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표본 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셔야 대한 것들은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앞에서 보신 그림을 토대로 해서 직접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을 문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랑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로 나눈다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데 7월 30일 이전이 되어야 되겠고요.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조사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보상한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 과수원에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전체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에서 미보상, 고사나무를 뺀 게 조사 대상 주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품목별 표본 주수표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표본 주수를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표본 주수를 산정하게 되면 리본을 달았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본주를 골고루 선정하고 리본을 부착하고 그 표본주마다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그 다음에 현지 조사서랑 리본에다 기재를 한다. 그리고 착과피해,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어떤 낙과피해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고 착과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착과피해 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 우박 같은 경우겠죠. 그리고 그래서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피해 조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정위험 과실손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하는 재해, 즉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수학기 사고 조사라고 조사시키고요. 그다음에 조사 방법은 먼저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잘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확한 것들도 있을 거고 수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주에 달려있는 그 세 주 이상의 표본주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결과지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사 결과지수, 정상 결과지수 각각 조사하고 이때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도 파악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앞에 뭐 착과피해가 있었으면 착과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고사한 결과지수를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제 이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 이제 지급보험금은 가, 피, 자였고요. 이제 피해율을 각각 수확 전과 수확 개시 후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공통되게 어떤 조사 대상 주수는 뭐 실제에서 미보상, 뭐 고사 주수를 뺀 게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될 거고요. 품종별로 평년 수확량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었을 때 그러면 각각의 품종에 대한 평년 수확량 어떻게 산출할 거냐에 대한 내용들인데 전체 평년 수확량에서 각 품종별로 어떤 이제 표준 수확량과 전체 품종에 대한 표준 수확량 합계 나누면 각 품종에 대한 표준 수확량의 비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만큼을 평년 수확량에 곱해주면 각각에 해당하는 품종의 평년 수확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가입 주수를 나누면 주당 평년 수확량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먼저 7월 31일 이전 피해율, 그러니까 즉 수확 개시 전 피해율을 구할 때는 이제 수확량을 구하게 하면 되는데 이 과목에서는 어떠한 표준 수량에다가 수확할 수 있는 과실수를 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주당 수확량에다가 조사 대상 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어떤 착과피해나 어떤 피해가 있었을 때 그 피해 구성률을 1에서 빼면 나머지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수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주당 평년 수확량을 미보상 주수에 곱한 값을 이제 더해서 총 수확량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피해 구성 조사할 때는 당연히 50% 피해는 50% 피해 있으니까 0.5를 곱하는 거고 80%형 피해는 80% 피해 입었으니까 0.8을 곱하는 거고 100% 피해는 전부 다 피해를 입었으니까 1을 곱해서
이 것들 다 합친 값을 이제 전체 표본 과지수로 나누면 이제 P의 구성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수확량은 착화된 과실의 개수 곱하기 표준 과중을 주어주면 표준 과중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미부상 감수량은 계속 보셨다시피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을 미부상 비율에다 곱한다는 거. PA율은 이제 평수 미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개시 후인 8월 1일 이후의 PA율을 보면 그러니까 남은 거에 대한 그러니까 PA율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PA율에다가 남은 수확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지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피해 입은 비율만큼을 곱해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1 빼기 수확 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잔여 수확량 비율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결과지 피해율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게 지금 1과목과 2과목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 결과지수 빼기 미부상 고사 결과지수에서 기고사 결과지수를 뺀 값을 기존 결과지수 나눈다는 거. 그래서 1과목에서는 이 기고사 결과지수가 이 미부상 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이런 착과피해가 있으면 착과피해 단련은 있지만 착과피해 부분 것들은 수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과피해 남은 부분만 비율만큼을 따로 뭐 차감을 하든지 더해주든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 결과지수는 표본 결과 모지에 달린 총 결과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이후에 사고가 중복 발생할 경우에는 금차 피해율에서 전차 피해율을 차감하여 산정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잔여 수확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보장을 하는데 각 일자에 따라서 이런 수확량 비율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는 이런 기간들, 그 다음에 감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잔여 수확량 관련해서 수확 전 종합위험 품목이 이제 OD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잔여 수확량에 대한 개념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무화과 품목이기 때문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잔여 수확량이 수확 개시 전은 당연히 1일 거고요. 그다음에 수확 개시 이후는 이제 100부터 시작해서 각 월마다 사고 발생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부분을 이제 차감을 해서 어떤 비율만큼 곱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8월의 경우에는 1.06 곱하기 8월이 31일까지니까 31일을 곱하면 32.86이 나와서 반올림을 하면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3이라는 숫자를 이 100백에 33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때는 이제 지수가 1.13이네요. 1.13을 9월 30일까지니까 30일 곱하면 더하면 33.9인데 반올림하면 34. 그래서 33 더하기 34를 하면 67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다 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업무 방법서를 이제 참고하시면서 이게 나와 있으면 참고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5회 때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5회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품목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어떠한 이제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적과전 종합비용을 제외하고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이나 지급본군을 계산한 문제는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계약사항이 있고 조사 내용이 있는데 사고일자가 9월 7일이네요. 그러니까 수학 개시 후에 어떤 피해율을 이제 산정하라는 부분인데 무화과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전체 피해율에서 남은 이제 피해율만 구해서 남은 피해율에서 잔여 수확량 수확을 하고 남은 잔여 수확량에다가 결과지만 구분해서 결과지에 대한 피해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적용하시면 되시는데 이러한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잔여 수확량 비율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이게 9월달 건지 8월달 건지 뭐 10월달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수치들이 이게 9월 거라고 확신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사고일자 이제 7일로 대입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8월 1일부터니까 뭐 38일 이렇게 대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비율표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뭐 감귤이나 복분자에서 잔여 수확량에 대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를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지는 수험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어차피 계약사기니까 앞부분을 다 무시를 하시고요. 공 가입금액만 이제 중요하네요. 조사 내용을 보니까 수확 전 사고 피해율이니까 그럼 1 빼기 20%니까 80%가 앞에 있을 거고요. 잔여 수확량 비율은 이제 이 공식 자체가 9월 달에 해당되는 표네요. 그래서 7만을 곱한 그래서 100 빼기 33에서 빼기
1.13 곱하기 7을 한 게 잔여 수확량 비율이 될 거고요. 그다음 결과지 피해율은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은 게 결과지 피해율이잖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고사 결과지 12개, 그 다음에 전체 결과지 수가 12 더하기 8 더하기 20을 하면 40. 그러니까 11을 40으로 나눈 만큼만 결과지 피해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3개를 곱한 게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잠깐 보시면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은 1 빼기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은 20% 적용하면 되고, 잔여 수확량 비율은 여기다 7을 대입한 거, 결과지 피해율은 이 보상하는 결과지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12분의 40을 한 값입니다. 그래서 잔여 수확량 비율은 대입을 하면 59.09%, 결과지 피해율은 11을 40으로 나누면 30%, 그다음에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을 이제 정확히 구해보면 이렇게 1 빼기 20%한 값에 남은 피해율 곱하기 잔여 수확량 비율 59.09% 곱하기 30%를 하면 0.14181로 해서 답은 14.18%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피해율과 지급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계약사항이랑 조사 내용들이 있네요. 조사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무허가 같은 경우는 수학 전 종합위험이잖아요. 수학 전 어떤 조사가 있고 수학 개시 후의 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조사를 피해율을 더한 값을 통해서 이제 지급보험금을 구하면 되겠네요. 먼저 이제 수학 전 피해율 같은 경우는 보니까 표본 조사를 했고 착과피해 조사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이제 수확량을 이제 이걸 통해서 수확량을 구해서 수확량을 통해서 이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고, 그래서 평수 미평하면 이 피해율이 나오는 거고요. 수학 개시 후는 이 수학 전 피해율이 있으면 이래서 수학 전 피해율 빼면 남은 피해율이 나오죠. 남은 피해율에다가 어떤 수학하고 남은 또 잔여 수확량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결과지 피해율을 곱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율을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수학 전은 이제 수확량을 구한 걸 통해서 피해율을 선정하고, 수학 개시 후는 남은 것들을 통해서 피해율을 이제 구한다는 거. 간단하게 말로선 풀어보면요. 이제 표본주가 있고 표본주에 착과수가 있으니까 한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과중을 하면 한 주당 이제 수확량이 되는 거잖아요. 착과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착과량에다가 조사 대상 수를 곱하면 전체 수확 가능한 착과량이 될 거고, 그 전체 착과량에서 착과피해 구성률만큼을 빼면 그 부분에 대한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가입할 당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확량이 되니까 그 두 부분을 합치면 전체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수확량을 구하게 되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인 20%를 곱하면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될 거고, 그럼 이제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을 선정할 수 있고요. 수학 개시 후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 나온 피해율이 있으면 이래서 이 수학 전 피해율을 뺀 그 남은 피해율에다가 경과 비율이 있으면 잔여 수확량 비율을 이쪽에 적용해서 84.2를 곱하고, 그 다음에 결과지 피해율만 있으면 되겠네요. 결과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고사가 2개고 정상이 16개니까 2 나누기 18을 하면 결과지 피해율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계산 문제를 풀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풀이 과정을 보시면 앞부분에 설명드렸다시피 조사 대상 수도 필요하네요. 그럼 400주가 될 거고, 주당 평년 수확량이 또 필요하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가입 주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8.25kg이 나올 거고, 수학 캐션 피해율을 하기 위해서 1주당 착과수 같은 경우는 11주의 착과 수학계가 1188개고 그걸 한 주당으로 필요하니까 11로 나누면 한 주당 착과수는 이제 10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당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 과중을 곱하면 되겠네요. 108개에다가 표준 과중인 80g을 곱하면 8.64kg이 한 주당 수확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주당 수확량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인 400주를 곱하고, 거기서 1 빼기 착과피해 구성률이었잖아요. 착과피해 구성률을 74%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뺀 부분을 곱하면 조사 대상 주수 안에 있는 이제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중에 미보상 주수가 있어서 미보상 주수 같은 경우는 가입 당시 주당 평년 수확량이었잖아요.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지금 10주네요. 그러면 10주 곱하기 주당 가입 당시 주당 평년 수확량이 8.25로 곱한 값을 이제 더하면 전체 수확량이 981kg 나오는 거고요. 수확량을 구했으니까 평수를 뺀 값을 이제 미보상 비율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300에서 981을 뺀 값의 미보상 비율인 20%를 곱한 값이 이제 464kg가 될 거고, 피해율은 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 평수 미평을 하면
56.21%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개시후 PL 같은 경우는 1에서 56.21%를 뺀 남은 PL에서 그다음에 결과지 PL 말고 이제 경과 비율 나와 있네요. 그 자녀 수학량 비율이 지금 84.1%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결과지 PL만 구하면 되는데 2에서 18을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지 PL은 2에서 18을 나눈 11.11. 그러면 그 세 개를 다 곱하면 계산식에 대입을 해서 보면 1 빼기 56.21% 곱하기 84.1% 곱하기 11.11% 하면 4.09%가 나와서 수학 개시점 PL인 56.21이랑 수학 개시 후 PL인 4.09%를 더한 전체 PL, 그거를 지급보험금 계산식에 곱해서 대입을 하면 806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분자 품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시간보다는 좀 덜 자세하지만 그래도 복분자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다음 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